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깐 제가 있는 사무실에 와서 이것저것 책도 좀 읽고 마무리를 좀 하고 이제 좀 갈 시간이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설날 전이라서 연락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런데 오늘 설날 전인데도 연락을 오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연락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셨는데, 근데 한 분이,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또 제가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 관련되어서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지금은 잘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사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또 저희 집으로 향해서 또벅또벅 걸어가야 되겠네. 오늘의 그 원칙은, 순수하고 강렬해야 뜻을 이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에 이번에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순수하고 강렬해야 뜻을 이룬다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전화 주신 분인데, 두 분 중에서 그 한 분이 상당히 보니까, 그 집합 건물에서는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관리인이라는 분이 관리단 회장이라는 그분이 말이죠. 지금까지 이 각종 그 주차 시설에 대해서 주차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안 내고 다른 사람은 다 내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는데 자기는 주차비 있지 않습니까? 월 주차 이런 것들은 안 낸대요. 본인은. 왜? 관리인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관리인이니까 안 내도 된대. 둘째, 또 뭐냐면, 그분이 각종 공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공사를 시킨대.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공개 입찰을 해야 되죠. 물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여기 공개 입찰 하는데 참석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참여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시켜서 그 공사하게끔 그냥 시켜버린대요. 세 번째, 관리비 같은 경우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관리비를 좀 부풀리고,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관리비를 상당히 낮춘대요. 심지어는 법의 판결을 받았는데 관리비를 얼마만큼 내라고 했는데 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관리비를 갖다가 마음대로 깎아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팍 깎아버린대요. 깎아가지고 받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비일비재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닐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도 있죠. 몇 달이라고 안 했게 한 6개월 전만 해도 그런 분들 중에 꽤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물론, 그분들은 형사처벌이 되었죠.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집합 건물은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꼭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집합 건물에서는 경영자 마인드로 가야 되는지도 앞에 보면 여러분들 있을 거고요. 부동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지 참여자가 아니고요. 각자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부 조직도를 딱 보시면, 국무총리 밑에 부처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있죠. 그거는 국토
교통부에서 이게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 관할하는지 압니까?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은 예, 법무부에서 지금 관할하거든요. 그 법무부에 앉아 검찰도 있고 앉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법무부에서 하는 부분 대체적으로 뭐 인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투자에 있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도 그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무부 관할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 너무 엉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정말 엉성하고 이제 그 뭐 약간 거기에 있는 부처가 좀 다르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따라서 좀 해주는 것이 좀 좋은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기껏 이번에 뭐 더불어 민주당이든 또 뭐 자유한국당이든 또는 정의당이든 간에 다 참여하시가 한 것은 뭐 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좀 설치하도록 하는 이 정도인데 그것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지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렇게 그분들이 마음대로 있죠. 관리회장이라는 분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깎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상가에 그 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곳은 또 적치해도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죠. 일종의 말해서. 게다가 거기에 있는 또 관리위원들도 또 공정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 억울하다 하셔가지고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을 갖다가 공정하게 하시라고 막 말씀을 드려도 뭐 거기에는 뭐 아랑곳 하지 않고 뭐 이게 우리가 정한 대로 해야 된다, 관습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그냥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또 분파가 형성되고 있죠.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형태로 분파가 정치하고는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근데 제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 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잘못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첫째가 뭐죠? 법률에 의거해서 법률을 우리가 원천으로 해가지고 있죠. 모든 체계가 잡혀 있다고요. 그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이나 조리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집합금을 소유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고 그 법무부에 소속도 있는 거고 그 소유권과 관련된 것을 잘못 본인들이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방금처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좀 많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왜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이 횡포를 하니까 관리위원회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 법률에 맞춰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점주분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말이죠. 살아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특히 이제 임차인분들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임차료도 내야 되죠. 게다가 영업도 해야 되죠. 또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오죠.
생각보다 빠듯하실 거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지금 여러모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저도 있잖아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렇지만 다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우리도 자 영업할 때 임차인으로도 있어봤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는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든 뭐든 이 건물이든 어디든가 들어가더라도 전세로 들어가든 월세로 들어가 본 적도 있고 좀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소유자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공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보시고 이게 투명하게 건물의 효율화의 부분에 좀 초점, 관리비가 줄어드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까지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임차인 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이렇게 상가 번영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뭐가 어떻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버리시면 그 상가는 죽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서로가 이게 임차인 분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상가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임차인 분들로 인해서 상가 활성화되는 거지 소유자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하고요.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돼야 우리가 조금 그 이웃 간에도 정도 나누고 이렇게 상가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해결점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점. 거기에 대한 해결점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법률에 위반해서 횡포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거는 횡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동조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민사를 해야 될까요? 그때는 먼저 형사를 해야 될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럴 때는. 그렇죠? 형사로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웃 간인 거는 제가 압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더욱더 덩을 안 지고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대요. 한 10번 뭐 이렇게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도 그렇게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문제점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죠.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엄격하게 있죠. 여러분들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고소한다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고소한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고소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고소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고소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또 지금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고소장 찾아보면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돈이 없으면 깡으로 버티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하시고 조금 뭐 그래도 사람들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기 가셔가지고 법원 앞에 가보시면 행정사 있거든. 행정사 분한테 하면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법무사한테 가시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변호사한테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형사적으로 단호하게 처벌을 하셔야 되고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때도
껌껌이 이렇게 한 건씩 껌껌이 하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횡령배임이라면 그 횡령배임에 대해서 따로 하나 하시고요. 또 이제 그 공사건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배임 수증죄가 되거든요. 그건 또 따로 하시고요. 또 그리고 그 각종 거기에서 일어나면서 뭐 모욕을 한다든지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각각 따로 모욕죄 넣고 또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을 넣으셔야 되고 아셨죠? 건건이 따로따로 이렇게 한 건 먼저 하시고 그 처벌하시고 나면 또 다음 건 넣고 이렇게 원칙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우리 집합금융이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경제적인 효율성, 관리비가 줄어들게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주와 소유자 여러분들 전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한 몇몇이 주인이 될 수가 없죠. 그분들이 왜 건물의 주인입니까? 전체가 주인이지. 또 관리비를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체가 좀 돼야 되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수신 장군처럼 단호하게 그때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기는. 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분들도 여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관리소장님들도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 몇 번 그 말씀드린 달려도 안 되고 하는데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그 처리는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남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재산권에 침해를 줬죠. 여러분들 관리비 있는 부분에 재산권에 침해를 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형사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때는 형사적으로 처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는 당연히 물러나야 될 거고요. 다시 관리단 집회를 하셔서 관리인을 뽑으시고 관리위원들도 다시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소유자가 좀 많으실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가 오고 이저곳에서 보면 임차인분들이 있죠. 임차인분들이 관리인이 되셨을 때 잘하시거든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관리인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왜 소유자가 다 관리인이 되셔야 되고 관리위원회가 다 되셔야 됩니까? 게다가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 자체는 또 입점에 있는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건데 입점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관리인과 관리위원들 중에서도 입점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관리인과 관리인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관리인과 관리위원 하시면 양심껏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셔야 있죠.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 욕심이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입점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죠. 입점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관리는 그 웬만하면 임차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좀 있고 이러면 상당히 상호간에 견제도 되고 상호간에 서로 신뢰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견제와 균형을 탁 맞춰서 서로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실 때 좀 넓게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소유자분들께서 상가 본영회를 만든다 하면 뭐가 이상한 짓거리 할 거다 했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가족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여러분 소유자 여러분들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있죠, 뭐를 할 때 보면 좀 더 이렇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봐야지, 너무 이기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한자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임차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려가 딴 거 있겠습니까? 꼭 여러분들 임대료를 갖다가 많이 낮춰야 배려한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요. 꼭 그거 아니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더.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적어도 있죠, 상가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관리비를 다 내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임대인 그 소유자분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당연히 소유자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정상적이잖아, 그거는. 근데 이상하게 갑을 관계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앉아서 계약을 맺을 건데, 상가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재받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자식들도 있고 주변 친척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그거는 꼭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 1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해가지고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딱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제1조 목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투자, 경영 이런 목적에서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제1조 건물의 구분 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 중에서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즉 재산권에 대해서 또 투자, 경영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틀리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것조차도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주거 안정은 아니지만 이게 국민들께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결국 상가에 오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공동주택법처럼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민 전체에 상가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제1조 목적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주거가 아닌 상가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많이 여러분들 외부에 좀 노출 좀 시켜 주시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겁니다. 저도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그 안건들이 있어서 현안점이
그 많아서 그랬었는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집합금 소외관 법률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핵심은 이렇게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조금 뭐 공용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뭐 어떤 각종 관리단 집회 규약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80% 이상을 한 75%까지 줄여가지고 뭐 동의받으면 되게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게 좀 수박 그달기시고 본질적인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겁니다. 물론 그것도 뭐 좀 도움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한정을 말씀드린다 있습니다. 자, 원칙이 순수하고 강렬해야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과거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실제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배려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하니까 순수하게 뭐 이기적인 뭐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보다는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앉아 사인도 받고 앉아 이런 과정에서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앉아 믿음감 있게 앉아 신뢰가 앉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앉아 그렇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영국의 계몽 사상가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이러한 책을 이렇게 편찬하셨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인간이 패배를 겁내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수한 사람은 편하게 발걸음을 내딛어 너무나 쉽게 승리를 손에 쥐는 일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순수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에너지를 더 온화한 마음으로, 더 명확하게, 더 강력한 목적 의식에 의해서 사용하며 자신의 길을 밟아 나가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잊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목표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순수하고 강렬한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집합금을 투명하고 효율이 되도록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